이번 영상은 6월 1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종목 수가 굉장히 많고 뉴스도 많았는데 굉장히 중첩적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종목이라든가 내용들은 좀 제외를 좀 하고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만한 뉴스 그리고 봐야 될 만한 종목들만 좀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 따져도 한 20종목이 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대미 투자를 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소형 원전 모듈 관련주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반도체 삼성전자입니다. 자, 여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쭉 빠지고 있고 정말 외국인이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50% 이하의 지분이 내려온 건 거의 엄청 오랜만에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의 투심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재무표 이런 거를 뭐 보는 것보다는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다 이 정도로 보셔도 거의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당연히 뭐 말해 뭐했지만 반도체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도 이제 9만 원이 심리적으로 깨지면서 8만 원까지 갔다가요. 오늘 좀 장이 좋아지면서 9만 원으로 다시 복귀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저점과 비슷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부터는 절대적으로 매수 단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한에서는 분할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좋은 소식 하나 나왔네요. 그래도 24일에 중국의 SK 하이닉스 키파운드리 인수를 승인을 했다고 하네요. M&A를. 이렇게 된다면은 키파운드리 인수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이 파운드리 8인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점유율이 올라가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익과 수익 쪽으로 좀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동차 쪽 보시면 자, 완성차 업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좀 가라앉았고 주봉상으로도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제가 깨는 자리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면서 판매 실적이 높아지고 실적으로 보여준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만한 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종 이제 9개, 11개 정도가 이제 하반기에 집중돼서 나오니까 또 다음 달에는 아이오닉 6를 또 개봉하니까요. 네, 공개하니까 그때 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LG 에너솔루션 배터리 관련주죠. 네, 여기도 다시 한번 40만원 턱끝까지 내려왔다가 네, 조금 반등에 성공한 것 같은데 여기도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제시해드렸다시피 150초 정도는 달성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믿고 매수를 해보셔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되어 있고 네, 또한 이제 소카가 8월에 네, 코스피 상장을 합니다. 네, 3, 4만원, 4, 4만원 정도 되는데 4, 4만원 아니죠. 34,000원, 44,000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안에 이 SK하고 롯데렌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주로서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소카를 꼭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립니다. 뭐 추후에 떨어질 때 사실은 아니면 공모주 인기가 과연 없었을 때 선매수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3.19%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물론 좀 비싸다면 비쌀 수는 있겠지만은 네, 애매하죠. 6월 24일에 일진 머티리얼즈와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삼성 SDI가 이 가격으로는 공급 체결을 못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수급이 좀 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SK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정유주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배터리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매도세가 좀 세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미 좀 돈을 정유로서 벌어들일 만큼 벌어들였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손해가 혹은 이전만큼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배터리 업종에게 투자할 만한 돈은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 수소 쪽 모멘텀 보시면은 하나 솔루션이었고요.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가라앉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좀 지켜만 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는 뭐 별건 없습니다. 네, 뭐 하나 시마론 같은 회사가 쉘에 뭐 수소 탱크를 공급한다. 요 정도 이고요. 그다음 OCI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레벨 이익치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삐끗한번 잘못하면 다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주의를 좀 해야겠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도 공급망 이슈라든가 BBB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미친 듯이 날아갈 겁니다. 한 10%는 금방 날아갈 겁니다. 근데 뭐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과 함께 수소 쪽 모멘텀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오늘도 좀 행보의 느낌으로 좀 주가가 가버려서 지금 이게 원전주의 테마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끝난 것인가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많이 남는 그런 회사라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이 이제 삼성물산 소형 원전 모듈과 이제 건설 쪽을 같이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안정적이고 지주회 사격이다 보니까 할인율은 존재하지만 주가가 좀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하락에서 빠지더라도 빠지는 딱 그 기간이 있잖아요. 1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사수를 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비대가 일을 좀 많이 하네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좀 쏠쏠히 주네요. 3,000원 정도? 배당 3,000원 정도 줍니다. 물론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3% 정도 주어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지우 곡소리가 난다 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을 봤지만 그 중에 좀 추려서 갖고 오자면 삼표 시멘트. 삼표 시멘트는 주가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데 왜 올라왔냐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자, 그럼 코스피 이전 상장하게 된다면 여기 선배가 한 명 있죠. 선배가 한 명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도 하게 될 MC넥스입니다. MC넥스 미리 좀 하겠습니다. MC넥스 7월에 7% 올랐는데 지금 이게 요 구간에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라는 기사와 함께 추진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였군요. 이때. 재작년 말에 뉴스 또 이만큼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춰 본다면은 삼표 시멘트도 이제 5,000원 이상 올라갈 것 같다. 5,000원 이상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이제 한일 현대시멘트인데 한일 현대시멘트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 당연하고요. 거기에 이제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다고 보고 있지만은 가장 좋은 건 배당이 3%가 넘는 1,200원을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대박인 건 쌍용 CNC죠. 오른 것도 거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보면 흑자 엄청나고요. 네, 그래서 20배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 보시면은 배당을 굉장히 세게 줍니다. 그래서 5% 넘는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뭐 월봉상으로 보면 사실 좀 높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면 바닥일 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오시면 이제 원익, IPS 장비 관련주이고요. 어쨌든 이제 공장에 대한 투자가 더 시작이 되고 확대가 된다면 반도체주들의 그 모멘텀 하나로 올라올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만한 지금 레벨 주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재무표 보시면은 2분기에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PER 이런 것들이 뭐 괜찮은 레벨 수준이라서 좀 두고 봐야겠죠. 뭐 꼭 통하는 건 아니니까, PR이나 PBR 같은 게 통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원익 Q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여기는 이제 특수가스 이쪽이랑 좀 관련돼 가지고 매출 좋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기세를 다 꺾고 내려왔고요.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는 선택이 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라고도 전망도 돼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TCK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엄청 세게 물려있는 종목인데, 이제 소송 판결 때문에 독점권의 지위를 잃어서 거의 수직 낙하를 했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 실적은 유지된 것을 한번 보여줬고, 그 다음도 실적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고, 실적 기대감으로 그리고 반도체 시황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싼 가격에 잘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설비 투자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천천히 뭐 사납고 기다려도 되고, TCK 물리신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물타기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나옵니다. 지금 15만원을 두 번이나 찍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찍고 내려가리란 보장 없거든요. 그 사이에도 시장이 바뀔 수도 있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단기간에 임팩트 있게 떨어진 두산입니다. 하지만 두산 여러 가지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었을 때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좋진 않죠. 근데 뭐 배당도 사실 그렇게 많이 주진 않고, 사업성은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봤었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구간이 아무래도 그 구간이었거든요. 채권단 졸업하는 아닌가요? 코로나 졸업하는 게 아닌가요? 요때였나요? 요때였겠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10만원 이상은 지키고 있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종목 중에 리스트업 중에 하나이고, 또 다음은 두산 테스나고요. 자, 두산이 테스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테스트하는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원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을 한 기업입니다. 과거에 제가 매수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었고, 굉장히 높이 올라갈 때 이제 매도를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액면가는 2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보시면 뭐 두산 테스나에 대한 포부가 좀 담겨 있죠. 두산에. 그렇기 때문에 두산 뭐
지원도 잘 해줄 거고 앞으로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도 아마 향후에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네페스만 보다가 이제는 네페스 아크 쪽으로 좀 넘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전에도 이제 4만 원 요 구간대에서 평단가를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분이 계속 가지고 가도 희망이 있겠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뭐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황이 또 이렇게 돼버리면서 주가가 이만큼 떨어져서 좀 면목이 좀 없는데 일단 물 잘 타시면서 반도체 종목이 이제 한 종목이라면 한 종목에 조금 몰빵을 해마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고 물론 바닥이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매수를 해야죠. 매수를 좀 해야죠. 그래서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고 지금 20일에 보면은 이제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사실 이걸 300억 정도를 발행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피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신종 자본증권을 만약에 발행하지 않았으면 유상증자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유상증자 들어갔으면 주가가 여기서 반토막이 더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좀 면했다. 그래서 얼른 상황이 괜찮아져서 실적이 좀 잘 나와야 되고 그 실적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핸드폰주가 정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이 폴더블폰 그리고 Z 플립 이쪽으로 사업성이 갈 수밖에 없는 핸드폰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 고강도 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힌지 업체 중에 유일한 회사가 바로 KH 바텍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걸로 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하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하반기가 출시가 되고 나면 뭐 매출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한동안은 다시 또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시기에 우리가 접근해서 들어가서 내년을 바라보고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미 갤럭시로 수익을 낸 회사이지만 인터플렉스인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폴더블폰 나올 때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이게 언제 이렇게 올라갈 것 같냐면 연간 출하량이 3만 대가 넘을 때부터 그리고 이걸 자꾸 상향시킬 때부터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고 3, 4분기는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가 좀 물음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 다른 핸드폰 주들은 조금 실적치가 낮아지면서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일반 카메라 주들은 이제 카메라 출하량이 낮아지면서 적어지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폴더블폰하고 Z 플립이 물량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탑재되는 수는 압도적으로 이 보급형과 일반 갤럭시 부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출하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카메라가 그만큼 감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MC넥스 같은 경우에 전장 부품에도 많은 양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우려가 끼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일단은 잘 나오면 주가는 반등 칠 것 같은데 그때 그 전에 한번 이제 매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NFT가 다시 한번 좀 스물스물 올라오려는 모습을 좀 띄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경우 이 주가를 보시면 신세계에서 뭐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뭐 얘기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가 오히려 더 많이 빠졌고 그래도 시장이 빠진 만큼은 안 빠졌어요. 그 모멘트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재무표 보시면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좀 컨센대로만 나오더라도 좀 안도의 한숨을 지을 수 있는 서울 옥션이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굉장히 핫했다가 한순간에 바로 날아간 K옥션입니다. 자, K옥션은 그 얼마 전에 그때 요 뉴스에서도 봐드렸지만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날아갔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쭉 지금 날아갔고요. 6월 첫째 주니까 쭉 날아갔고 결국에는 이제 무상증자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슈는 끝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수면 아래로 또 내려갈 때 또 바닥까지 한번 싹 보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이 단수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장하게 되면 주가에는 좋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컴이드도 이제 작가에게 투자하는 NFT 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지분을 한컴에서 매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컴이드는 조금 관망세입니다, 여러분. 바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종 1호 민간 위성을 쏘아 올린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회사인 한컴 인스페이스가 쐈고요. 여기도 이제 누리호 성공 이후에 같이 좀 맞물려서 이제 공존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누리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는 않았고, 이거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받지는 않은 것 같고 수급의 영향을 그냥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도 뭐 같이 하고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만 좀 뒷받침이 된다면 그리고 배당이 없다라는 게 좀 유일한 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뉴스들은 좀 너무 개별적이거나
이미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좀 스킵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하게 되면 거의 30분 이상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체력적 한계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6월이 끝나가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좀 반등이 좀 나오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료가 당연히 이제 뭐 광고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지만 정말 그 M 스타터 스타터겠죠? 네, 스타터라고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네, 최소한 시청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